혹시 요즘 괜히 혼자 있고 싶거나 말수가 줄어든 날 많지 않으셨나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고 혼잣말이 잦아진다면 그건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섬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왜 이러지 보다 지금은 이런 식이라고 인정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깨생 돼지띠는 감정이 깊고 섬세한 성향인데요. 이런 분들은 기운의 파동을 가장 먼저 느끼고 은근히 영향도 크게 받아요. 2025년 6월 이모월은 수와 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달입니다. 한마디로 뜨거운 기운이 속 깊은 마음을 자꾸만 건드리는 시기죠. 그래서 이 달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기 쉽고 작은 갈등도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6월의 한 줄 평은 온도차 큰 감정의 달, 유연한 대응이 곧 보기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 그냥 지나치는 기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기운이 말해주는 방향을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축복기도 가볍게 하고 시작할게요.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6월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4월은 갑진월이었죠. 목과 토가 충돌하는 시기였어요. 돼지띠에게는 진토의 무거운 에너지가 부담으로 작용해 계획은 많은데 체력적으로 지치기 쉬웠던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쌓이는 피로와 혼란이 있었죠. 5월은 신사월, 금과 화의 긴장 구조였습니다. 신금의 날카로움은 감정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사화의 기운은 이를 더 자극했습니다. 즉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휘청일 수 있었던 구조였죠. 이제 그 기운들이 6월 이모월에 이르러 감정적 혼란과 동시에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안고 다가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5년 6월 이모월은 수와 화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임수는 깊은 밤의 물, 오화는 한낮의 태양입니다. 차가움과 뜨거움, 정반대 기운이 맞부딪히는 달이죠. 이 둘의 충돌은 감정과 현실, 이성적 판단과 감각 사이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깨생 돼지띠에게 임수는 내면의 정체성과 깊은 감정의 뿌리, 즉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화는 외부 환경의 자극 혹은 타인에 의한 행동과 말입니다. 이 말인즉 이 시기에는 내면의 나와 외부의 반응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심리적 압박이 강한 구조입니다. 최근 이런 분 계셨습니다. 친한 동료랑 평소처럼 대화했는데 괜히 마음에 찜찜함이 남더라고요. 별일 없었는데도요. 바로 이게 이모월 기운입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느끼는 감정이 예민하게 작동하고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에 자꾸 멈춰 서게 되죠. 오행적 흐름으로 보면 깨생은 수기운 중심입니다. 즉 깊이 있고 부드러우며 감정적으로는 신중한 기질입니다. 하지만 오화는 그런 수기운을 말려버리는 뜨겁고 재빠른 불의 기운이죠. 그래서 요즘 흐름에는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리하려던 감정이나 계획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흩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마치 깊은 호수 위에 뜨거운 돌을 던졌을 때처럼 표면은 요란하게 흔들리고 속은 한동안 탁해지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이 흐름은 대인관계나 직장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냥 한마디 툭 했는데 상대가 정색하거나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경험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엔 팁이 있습니다. 임수는 결국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불은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죠. 즉 이번 달엔 감정적인 파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되 그 말은 따뜻하게, 결정은 천천히 내리되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한 번 더 마음을 다듬어 보세요.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조급하게 굴지 말고 내 감정이 들끓는 순간에는 오히려 멈춰보는 게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음이 버거울 땐 손 안에 작은 차 한 잔, 창밖 나무를 바라보는 여유, 이런 아주 사소한 루틴 하나가 기운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기운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아요. 지금 이 시기는 당신에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말해주는 때입니다. 재물운은 언제나 내가 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모월, 즉 수와 화가 극렬하게 부딪히는 구조에선 돈도 타는 듯한 속도로 흘렀다 끊기기 쉽습니다. 돼지띠, 특히 개의생은 수기운을 바탕으로 본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화의 강렬한 화기운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수기운을 말려버리죠. 즉 평소 같았으면 차분히 판단했을 지출도 이번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훅 나가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 시청자 중 한 분, 이번에 혼자 고민 끝에 고급 가전 하나 질렀어요. 처음엔 후련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바로 이게 이모월의 재물 흐름입니다. 이번 달엔 지출이 주로 감정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합리적인 판단보다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조급함이 주된 동인이 됩니다. 특히 오화는 과감한 결정을 유도하는데 그 불기운이 과도하면 지출은 커지고 돌아오는 건 적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임수는 정보, 계획,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기운을 잘 살리면 이번 달은 쓴 만큼 얻는다는 흐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장비 교체, 재무구조 조정, 보험 리모델링 같은 생활 밀착형 지출은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또한 투자운은 짧은 수익보다 장기성, 실물 중심이 유리합니다. 디지털 자산이나 불확실한 유행 투자보단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분야에 조심스레 손을 대는 게 안정적 흐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번 달엔 사람과의 돈 거래는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급한 돈 빌려줄까 하는 상황은 돌아오는 길이 매우 길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기운을 보완해줄 궁합띠가 필요합니다. 첫째, 토기운 강한 소띠입니다. 토는 수를 안정시키는 상생의 관계로 돈의 흐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금기운의 닭띠입니다. 금은 수를 생하는 오행으로 정보력, 판단력을 날카롭게 세워줍니다. 셋째, 수기운의 쥐띠입니다. 같은 수기운은 공감과 흐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정보 교환이나 협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이번 달 1983년생 돼지띠 개의생의 재물운을 높여주는 궁합띠는 소띠, 닭띠, 쥐띠입니다. 이 세 띠와의 만남이나 협업, 조언 요청은 돈의 방향을 보다 안정적이고 현명하게 이끌어줄 수 있어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이번 이모월은 겉으론 멀쩡한 듯 보여도 속은 쉽게 지치는 달입니다. 돼지띠, 특히 개의생은 본래 수기운이 강하고 민감한 체질을 지닌 편입니다. 그런데 오화, 즉 불의 기운은 이 수기운을 말리듯 속을 건조하게 만들고 에너지 소비를 가속화시켜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는 뜻이죠. 한 시청자분이 그러셨어요. 요즘 계속 자는데도 피곤하고 눈이 뻑뻑해요. 입맛도 없고 체중은 줄고요. 이건 명백히 이모월의 불기운이 내 몸 안의 수기운을 급격히 빼앗아가는 증상입니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첫째, 눈의 피로와 두통입니다. 컴퓨터, 핸드폰 오래 보면 눈꺼풀이 무겁고 광선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둘째, 입마름과 속쓰림. 입속이 자주 마르고 물만 마셔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역류성 증상처럼 쓰릴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질 저하. 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해집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오행의 불균형에서 오는 기운의 소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 휴식이 아니라 기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생활입니다. 우선 식습관, 맵고 자극적인 음식보단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미음, 나물, 무국 같은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특히 연근, 오이, 토라는 수기운을 채우는 대표 식재료예요. 운동은 땀 빼는 것보다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이 제격입니다. 요즘 운동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요. 이런 분들은 격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풀어주는 루틴으로 전환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엔 열과 건조함이 강하니 화기운을 가라앉히는 수기 아이템을 주변에 두는 것도 의외로 효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색 유리컵에 물을 두고 마시거나 작은 분무기로 습도를 유지해주는 습관, 또는 수국이나 고사리처럼 수기운을 머금은 식물 하나 책상 위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요즘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런 말보다 지금은 내 에너지가 쉬어야 할 때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번 달 건강운의 최고의 약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운, 바로 일과 직업입니다. 이번 이모월은 수와 화, 정반대의 기운이 충돌하는 시기라 직업운도 변화의 물살을 강하게 탑니다. 깨생 돼지띠는 본래 유연하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지녔지만 즉흥적인 변화에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변화의 제한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망설이게 되고 속으론 불안해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아 하게 되는 복잡한 감정선이 흐릅니다. 한 시청자 사례가 있습니다. 부서 이동 제안을 받았는데 표면상으론 승진 기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바로 이게 이모월의 흐름입니다. 변화가 기회처럼 다가오지만 내면 깊은 곳에선 이거 맞아? 하는 의심과 피로가 동시에 작동하죠. 임수는 계획과 분석의 기운, 오화는 행동과 실행의 기운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작용하면 머리는 복잡하고 몸은 저절로 바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쉬워요. 결국 혼자서 끙끙 앓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직업운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정보 공유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배, 동료 혹은 외부 전문가와 의견을 나눠보세요. 이런 과정이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잡는 지름길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달은 정면 돌파형이 아니라 우회 전략형이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즉 바로 사표 내기보단 내부 기회를 탐색하고 작은 시도부터 해보는 식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특히 창업이나 이직을 고민 중인 분들, 지금은 계획 수립기로 보기엔 아주 좋은 달입니다. 불의 기운은 의욕을 자극하고 수의 기운은 분석을 돕기 때문에 준비는 탄탄하게 할 수 있지만 실행은 다음 달 이후가 더 안정적입니다. 단 지금 몸담은 곳에서 승진 기회가 있다면 중순 이후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모월 중 가장 기운이 안정되는 시기가 25일 전후입니다. 이때 중요한 보고나 면담이 있다면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이번 달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보다 듣고 조율하는 자세가 더 큰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 내가 나를 의심하지 말자. 이게 이번 달 직업운이 핵심 조언입니다.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는 순간 오히려 기회를 놓치기 쉽거든요. 지금은 외부의 소음보다 내 안의 목소리를 가장 신뢰할 때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죠. 이번 이모월 돼지띠계의 생에게 대인관계는 평소보다 더 깊고 예민한 감정선을 타고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임수는 내면의 감정, 오화는 외부의 표현을 각각 상징하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은 조용히 말하고 싶은데 입은 화끈하게 반응하는 구조죠. 그 결과 상대방이 그 말 왜 했지? 하거나 내가 왜 그렇게 들었을까? 하며 서로 어긋나기 쉬운 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평소엔 괜찮았던 말투조차 상대에겐 싸늘하게 느껴질 수 있고 내가 받은 말도 필터 없이 바로 상처가 되기 쉽죠. 실제 시청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남기셨어요.
회의 중에 선배가 농담 반 던진 말을 그날 하루 종일 곱씹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요, 이건 명확히 기운의 흐름 탓입니다. 이모어른, 감정의 온도차가 심한 시기입니다. 특히 수기운 중심인 돼지띠는 이런 파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내 입장은 말하려다 괜히 불편하게 할까봐 삼키고 상대 말은 그게 무슨 의미지? 혼자 해석하다 지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대인운의 핵심은 말은 줄이고 표정은 부드럽게, 감정이 올라올 땐 꼭 오늘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는 예상 못한 충돌 가능성도 있어요. 잘 지내던 관계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더 아프게 와닿고 그 상처가 길게 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기운을 다독여줄 수 있는 궁합띠를 잘 곁에 두는 것이 이 시기에 복이 됩니다. 첫째, 양띠입니다. 양은 토기운으로 수와 화를 적절히 흡수하며 감정적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소띠입니다. 소띠 역시 토기운으로 돼지띠의 민감한 수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셋째,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오행상 수기운을 받아들이며 조화로운 감정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세 띠와의 관계는 말보다 기운의 공감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조언보단 같이 있어주는 시간, 해답보단 들어주는 태도에서 크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흐름은 논리로 풀기보다 감정의 틀을 함께 잡아주는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이번 달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 보세요. 이번 달 1983년생 돼지띠 개해생의 대인관계운을 북돋는 궁합띠는 양띠, 소띠, 토끼띠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만큼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이모월처럼 수기운과 화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기엔 연애 결혼 운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감정의 곡선을 타게 되죠. 개해생 돼지띠는 본래 수기운이 강한 띠입니다. 감정을 오래 품고 쉽게 표현하지 않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깊고 진하죠. 반면 오화는 즉흥적이고 외향적인 화의 기운이라 이 수기운을 쉽게 끓게 합니다. 즉 지금은 내 마음이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따뜻해지며 때론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싱글이라면 이번 달은 새로운 인연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모임, 소개 혹은 업무 연관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설렘이 스쳐갈 수 있어요. 문제는 감정의 속도입니다. 상대방은 가볍게 다가오는데 나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혼자만 무거워질 수 있는 구조죠. 실제 시청자 중 한 분도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쩌다 소개팅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은 많은데 속이 안 보여요. 나는 진심인데 상대는 가벼운 느낌이라서 괜히 혼자 민망해졌어요. 바로 이게 수기운과 화기운, 충돌 속에서 나오는 체감입니다. 기혼자라면 이번 달은 감정의 차이보다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상대는 피곤하거나 듣기 싫어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눈빛, 작은 메모, 저녁에 차려주는 반찬 한 가지가 말보다 더 크게 전달될 수 있는 시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서운함을 쌓아두지 말고 하루 단위로 정리하는 겁니다. 감정은 물처럼 매일 비우고 다시 채워야 썩지 않고 흐를 수 있으니까요. 이번 달 연애 결혼운을 보완해줄 궁합띠는 아래 세 띠입니다. 첫째, 말띠입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으로 돼지띠 수기운과 상극이지만 서로에게 감정적 자극을 주며 오히려 애정을 깨우는 기운입니다. 둘째, 토끼띠입니다. 목의 기운으로 수기운과 상생관계를 맺어 감정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도와줍니다. 셋째, 양띠입니다. 토의 기운으로 수기운을 적당히 조절하며 현실적인 감정관리와 배려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1983년생 돼지띠 개해생의 연애 결혼운을 북돋는 궁합띠는 말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친구에겐 차라리 쉽게 말해도 가족에겐 괜히 말 꺼내기 힘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남곤 하죠. 이번 이모월은
가족 간의 기운에도 적지 않은 파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감정의 깊이, 오하는 행동의 날카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 두 기운이 충돌하는 시기엔 마음은 헤아리고 싶은데 말은 자꾸 딱딱해지고 표정은 더 굳어지기 쉽습니다. 깨생 돼지띠는 수기운이 강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깊고 한번 마음을 품으면 잘 꺼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이번 달엔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이번 달의 복병입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잘해드리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잔소리처럼 건강 걱정을 하다가 오히려 부모님 기분만 상하게 되거나 부모님은 넌 항상 그런 식이야 하고 섭섭함을 드러내면 속으로는 나도 힘든데라는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비슷한 구조를 탑니다. 이번 달은 말이 길어질수록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한 시청자분도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아이에게 조언한 건데 결국 서로 기분만 상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이럴 땐 말보단 행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함께 산책하거나 한 끼 식사를 차려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정성이 마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도 이번 달은 기대치 조절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연락하는데 넌 안 하니? 같은 비교나 서운함은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땐 기대를 낮추고 그냥 잘 지내나 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안부 인사 정도가 오히려 오래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족운을 부드럽게 이어줄 궁합띠가 필요합니다. 첫째, 닭띠입니다. 금기운으로 수기운을 생하며 감정 표현을 부드럽게 만드는 중간 연결 역할을 합니다. 둘째, 개띠입니다. 토기운으로 수기운을 조절하며 현실적 조율과 조언에 강한 지지구조를 형성합니다. 셋째, 용띠입니다. 토기운 중에서도 중심성과 균형감을 주며 갈등 상황에서 대화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 1983년생 돼지띠 계생의 가족운을 북돋는 궁합띠는 닭띠, 개띠, 용띠입니다. 운이라는 건 가끔은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다가오죠. 특히 이번 이모월처럼 기운의 부딪힘이 강한 시기엔 작은 틈새에서 의외의 행운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깨생 돼지띠에게 이번 달은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의 기회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숨겨진 정보를 상징하고 오하는 그 정보를 갑작스럽게 드러내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이번 달은 큰 복권 당첨보다는 작지만 흐름을 바꾸는 행운의 단서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구조입니다. 지인의 제안, 어떤 우연한 초대, 혹은 지나가다 본 문구 하나가 행운을 부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6일, 10일, 19일은 수토기운이 강해지는 날이니 이날의 복권이나 응모권을 구입해보는 것도 좋은 흐름을 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기운이 잘 맞는 토끼띠나 개띠 지인과 동행해 같이 응모하거나 그 사람 추천으로 결정하는 일을 해보는 것도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엔 에이 설마 되겠어 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손을 뻗어보는 게 중요해요. 작은 응모 이벤트라도 한번 해보는 거, 평소 안 하던 숫자 복권, 그냥 한 줄 사보는 거, 이런 사소한 시도가 큰 기운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4와 9는 금기운으로 수기운을 생하고 판단력과 통찰력을 강화해주는 숫자입니다. 5와 10은 토기운으로 과잉되는 감정을 조절해주는 균형의 숫자이며 6과 19는 수기운을 보완하거나 응축하는 집중력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명리학적으로 볼 때 깨생의 기운을 돕는 금토수의 균형 구조로 심리적 안정과 현실적 선택에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럴 때 행운 기운을 확장시켜주는 궁합띠가 있다면 그 에너지는 배가 되겠죠. 첫째, 뱀띠입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으로 행동력과 표현을 자극해 운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토끼띠입니다. 목기운이 수기운과 상생하며 기회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관계적 감각을 높여줍니다. 셋째, 개띠입니다. 토의 중심성으로 흐트러진 감정과 행동을 실질적 행운으로 연결해주는 구조의 기운을 가집니다. 이번 달 1983년생 돼지띠 계생의 행운 로또 오늘 북돋는 궁합띠는 뱀띠, 토끼띠, 개띠입니다. 이 이모월에 당신의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줄 색은 하늘색과 연보라 그리고 은은한 회색 계열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색의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두면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행운을 부르는 작은 아이템으로는 유리잔, 수국, 은빛 목걸이 그리고 동전 지갑이 좋습니다. 특히 수기운을 담은 투명 유리나 부드러운 곡선의 패브릭 소품은 이번 달 감정 파동을 다독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모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번 달은 임수와 오화 서로 정반대 성질의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당히 강렬한 구조였습니다.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고 싶은데 현실은 계속 손짓하며 지금 움직여야 해 속삭이는 형국이었죠. 그래서 돼지띠계의 생분들에겐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중심을 잡아야 하는 균형의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시청자 한 분은 요즘 뭘 해도 집중이 안 돼요. 나만 이렇게 무기력한가요? 하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운의 충돌을 민감하게 느끼는 깨생 특유의 섬세함이 작용하는 흐름일 뿐이에요. 재물운에서는 지출이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불균형 구조 속에서도 투자는 장기적으로, 소비는 계획적으로 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지켜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직업운은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즉흥적 결정보다는 준비와 정보 공유를 통해 돌다리를 두드려가듯 움직이는 전략이 유리했고요. 건강운에서는 몸보다 속이 먼저 지치는 흐름, 특히 눈, 위장, 입마름 등 내부의 건조함을 중심으로 기운이 빠지기 쉬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국물, 가벼운 스트레칭, 수기운 보완 아이템 하나쯤 곁에 두는 센스가 필요했죠. 대인관계운은 말보다 표정, 논리보다 눈빛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 오해는 쉽게 생기지만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방어였습니다. 연애 결혼운에서도 상대의 온도와 내 감정의 진폭이 엇갈릴 수 있었지만 따뜻한 행동 하나로 오히려 애정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많았던 흐름. 가족운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부모 자녀 형제 간 서운함의 씨앗이 되기 쉬웠고, 그럴 땐 말 줄이고 마음 더하기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습니다. 행운과 로또 기운에서는 작은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시기였고요. 4, 5, 6, 9, 10, 19. 이 숫자들이 가진 금토수 기운의 균형이 깨생 돼지띠에게 좋은 흐름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번 달은 감정은 조용히 다스리고 현실은 천천히 준비하되 기회가 올 땐 망설이지 말 것. 이 원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이 말 한마디 마음속에 꼭 새겨두세요. 지금 이 시기도 결국 지나갑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그 소중한 마음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아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함께 소원 성취하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불안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당신의 진심은 강처럼 흘러 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6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